최근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와 나스닥 빅테크로 인생 역전을 외치는 지금 우리는 모두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라면 군중이 환호하는 곳 뒤편에 조용히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열광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소리 없이 요동치는 거대한 자본 중국의 AI 반도체 자리파와 역발상 투자 기회 그리고 좋은 종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개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2일 RCIT에서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믿을 만한 기관의 분석을 봐야 합니다. RCIT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곳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비정파, 좌파와 우파를 따지지 않는 사이버 보안 싱크탱크입니다. 미국 정부 사이트는 아니지만 미국 의회나 정부 기관들과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국가 안보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에너지, 금융, 국방 같은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하고 현대화할지를 연구하는 아주 신뢰도 높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RCIT는 미국이 중국의 독주를 왜 경계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이유를 콕 집었습니다. 첫째, 재료 가공의 독점입니다. 배터리 광물인 흑연, 희토류를 캐서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조 숙련도가 뛰어납니다. 공장을 오래 돌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즉, 러닝 커브가 쌓여서 물건을 불량 없이 가장 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제조 능력이 엄청납니다. 셋째, 민군 겸용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평소 전기차를 만들던 공장이 위기 시에는 탱크와 드론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로 바뀝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그랬던 방식입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이 승리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 기술 스택에서 빠르게 구축하기 어려운 원재료 가공, 제조 숙련도, 공급업체의 밀도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말이 어렵죠?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학자 노아 스미스가 말한 일렉트릭 테크 스택, 우리말로 전기 기술 세트입니다. 드론, 로봇, 전기차, 이 미래형 기기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터리, 전기를 담아두는 에너지 통입니다. 두 번째, 모터, 전기를 받아 날개와 바퀴를 돌리는 근육이고요. 세 번째, 전력 조절 장치입니다. 전기를 얼마나 보낼지 결정하는 신경계죠. 그런데 이 신경계가 단순히 줄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를 아껴야 해,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멈춰야 해 등을 스스로 판단하는 두뇌, 그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 전기 기술 세트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만든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와 드론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생산의 약 70%, 판매량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비아디는 유럽에서 판매가 전년 대비 165% 급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0.7%에서 1.9%로 올라갔고요. 그에 반해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0.8%로 하락했고 13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중국이 성공한 방정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 번째,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으로 시장을 만듭니다. 두 번째, 핵심 부품과 자원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세 번째, 거대 내수 시장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원가를 낮춥니다. 네 번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합니다. 이 공식은 전기차와 드론에서 증명된 공식이었고 이 공식 그대로 AI 반도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전기차랑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 조립이 핵심이라 자본력과 공급망 지배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는 최첨단 영역, 예를 들면 2나노, 3나노급 파운드리는 EUV 장비와 수십 년의 공정 노하우가 필요해서 단순 자본 투입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 AI 반도체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최첨단 노드가 아닙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드론 제어에 실제로 쓰이는 충분히 좋은 반도체의 자리파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중국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중국이 히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 자석 AI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입니다. 그러자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고 방산업계가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시진핑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관세를 낮추고 중국 유학생 입국 제한을 풀며 히토류 공급을 재개받았습니다. 관세 폭탄을 쓰고 중국 봉쇄를 외쳤지만 히토류 하나에 미국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이 의존도를 언제 낮출 수 있을까요? IEA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 생산으로 국내 수요의 95%를 충족하는 목표 시점은 무려 2030년이고 이마저도 모든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가정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18개월 내에 탈중국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조차 기업 경영진이 1년 휴전 이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게 진짜 현실입니다. 히토류의 정제 분리 기준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입니다. 북미의 매장량은 충분하지만 상업적 채굴과 정제 인프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쉽게 말해 원석은 있는데 가공 공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쥔 진짜 카드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웃으며 악수하는 뒤편에서는 2, 3년짜리 시한 폭탄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시간 동안 AI 반도체 자립화를 완성하려는 겁니다. 딥시크 사태 기억하시나요? 딥시크 V3가 나왔을 때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수백 조가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최신 칩에 접근이 막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훨씬 저렴한 비용에 GPT-4급 성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밀리면 소프트웨어로 우회한다. 이게 중국 기술 굴기의 본질입니다. 고성능 칩을 우회해서 썼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SMIC,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화웨이의 기린 9000S 칩을 만든 그 기술이죠.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 순위 3위까지 올라왔고 차세대 공정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5나노 양산을 기정사실처럼 쓰고 있는데 현재 공인된 성과는 7나노입니다. 5나노급 DUV 공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지만 대규모 양산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7나노만으로도 AI 추론 서버와 엣지 디바이스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 AI 컴퓨팅 공급 전망치가 2024년 전망치보다 2025년 전망치가 훨씬 더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2배 더 빠르게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ETF의 특징을 보려면 담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탑 10 기업 중 5개만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지 이노라이트입니다. 엔비디아도 줄 서서 기다리는 고속 광모듈의 절대 강자입니다. AI 연산의 필수적 광모듈 분야 글로벌 리더로 엔비디아의 올해 광모듈 주문량 중 약 60%를 차지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중국판 TSMC인 SMIC입니다. EUV 없이 7나노를 생산하며 미국 제재를 우회한 기술력을 증명했고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 3위입니다. 최첨단 노드에서는 TSMC에 뒤처지지만 AI 서버, 엣지 디바이스용 칩 시장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곤입니다. 중국 AI 서버용 CPU 국산화의 선봉장입니다. 작년 매출이 57% 급증하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몽타주입니다. 서버와 메모리를 잇는 고속 인터페이스 칩 설계사입니다. 차세대의 데이터 센터를 위한 메모리 버퍼 솔루션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출시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혁신 기업이고요. 다섯 번째는 캠브리콘입니다. 중국판 엔비디아를 꿈꾸는 AI 가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작년 바이트댄스의 대규모 주문으로 상반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캠브리콘은 훌륭하지만 중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전반이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같은 업종의 무어스레드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섹터는 승자 독식으로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캠브리콘은 그 레이스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코덱스 차이나 AI 반도체 탑 10 ETF의 기초지수인 인덱스 차이나 AI 세미컨덕터 탑 10 인덱스 성과를 보면 3개월에 37%, 6개월에 103%, 2년에 무려 393%, 3년엔 232%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스피, 미국 S&P, 일본 니케이와 비교하면 중국 증시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중국 증시 저평가가 아니라 밸류 트랩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동산 부채, 청년 실업률, 민간 기업 규제 리스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AI 반도체 섹터는 조금 다른 논리로 봐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거 한다고 돈을 쏟아붓는 섹터는 적어도 그 파도 안에서는 성장 동력이 생깁니다. 전기차와 드론이 강력한 증거죠. 미국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알아서 구하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가가 거의 무제한 전력망과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같이 봐야 하는 뷰입니다. 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한 전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부분 성공에 베팅하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엔비디아나 TSMC 등 최첨단 파운드리나 AI 등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 서버,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 성숙 공정 영역에서의 자급화 성공 시나리오가 훨씬 더 현실적인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자는 계좌 선택부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코덱스 차이나 AI 반도체 탑 10 ETF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 배당 ETF가 아닌 성장주라면 ISA나 IRP,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오늘 소개드린 역발상 기회와 좋은 종목은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중국에 올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된 글로벌 리더인 미국과 한국 반도체 ETF에 60% 정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중국 자립화 성공 시나리오에 40% 정도를 배분하세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도 좋은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등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테마 ETF는 변동성이 큽니다.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나눠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 기술주에만 올인하고 계시다면, 혹은 중국 시장의 새로운 부활을 믿지만 어디에 투자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코덱스 차이나 AI 반도체 탑 10 ETF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ETF 수익률 하위 10%를 보면 미국 AI, 소프트웨어 테마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AI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만 해도 수익률이 팍팍 올라가던 때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국장이 30% 40% 오를 때 미국만 봤다면 상대적으로 더 포모가 왔을 겁니다. 중국이라며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성장하는 섹터라면 군중이 외면할 때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이 먼저 수익을 가져갑니다. 아무도 중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모두가 한국과 미국만 바라볼 때 그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상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